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독과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된 비포장도로 한가운데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진돗개 한 마리가 멍하니 서 있었다. 이름 없는 그 개는 사람들에게 백구라고 불렸다. 그 이름은 단순히 하얀 털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붙여진 것이었지만 백구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었다.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백구의 하얀 털은 한때는 윤기가 흘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먼지와 진흙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축 처진 귀와 풀 죽은 꼬리는 백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방황했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백구는 길게 버려진 빈 캔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고통이 되었고 그것은 백구의 삶에서 거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백구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사람들은 백구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혹시라도 다가올까봐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떤 이는 돌을 집어 들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고함으로 백구를 쫓아냈다. 백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곳은 백구가 속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어쩌면 세상 어디에도 백구가 발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없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 옆에서 백구는 홀로 앉아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백구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공허하게 비쳤다. 귓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백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는 존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소리였다. 백구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싶었다. 그날 밤, 백구는 낡은 창고 뒤편에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털 사이를 파고들었고 백구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잠이 들기 전 백구는 며칠 전부터 품고 다니던 낡은 목줄을 앞발로 끌어당겼다. 색이 바래고 낡은 가죽 목줄에는 희미하게 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백구는 그 글자를 아는 듯 아니면 그저 익숙한 감촉에 위로를 받는 듯 목줄에 코를 박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백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 연결이 끊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백구는 알 수 없었다. 오직 기억의 잔재만이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다음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백구의 쓸쓸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다. 온몸이 젖어 차가워진 백구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길거리는 빗물과 함께 백구의 외로운 발자국만을 남겼다. 백구는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걷다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그 소리가 고통에 찬 울음소리임을 직감했다. 백구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배수구 근처였다. 빗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배수구 틈새로 작은 몸뚱이가 보였다. 젖고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였다. 갓 태어난 듯 연약해 보이는 고양이는 빗물에 휩쓸려
배수구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백구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배수구 가까이 다가갔다. 새끼 고양이는 잔뜩 겁에 질려 백구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었다. 백구는 자신의 몸을 웅크려 고양이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리고는 젖은 코를 배수구 틈새로 밀어 넣었다. 날카로운 시멘트 모서리가 코를 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앞발을 조심스럽게 뻗어 새끼 고양이의 몸 아래로 넣으려 했지만 고양이는 너무 깊이 박혀 있었다. 백구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앞발로 고양이를 지탱할 수 있는 땅을 단단히 짚고 고양이의 등 뒤에 코를 대고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다. 온몸에 힘을 주자 비틀거리는 몸이 더욱 흔들렸다. 결국 백구는 새끼 고양이를 빗물 속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젖고 떨고 있는 고양이를 백구는 자신의 몸 아래로 밀어넣어 천을 나누었다. 굵은 빗방울이 백구의 몸을 때렸지만 고양이는 백구의 따뜻한 털 속에서 안정을 찾은 듯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쉬었다. 백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자신도 당장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했지만 백구는 그 작은 생명을 먼저 돌보았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다. 바로 마을의 최고령 농부인 김할아버지였다. 김할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하고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는 백구가 마을을 배회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백구를 쫓아내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구의 눈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고 안타까워했다. 김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백구가 새끼 고양이를 구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노인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저 녀석 참 착한 놈이로군.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김할아버지는 백구의 목에 걸린 낡은 목줄에 시선이 닿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마치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백구가 그냥 버려진 개가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백구에게 쉽사리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백구를 바라볼 뿐이었다. 백구의 고독한 영웅적인 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지나갔다.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백구는 새끼 고양이를 안고 다시 길을 나섰다. 어딘가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백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상이슬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움막이 하나 있었다. 예전에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가였다. 백구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공기와 눅눅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새끼 고양이는 백구의 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백구는 고양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핥아주었다. 따뜻한 혀가 닿자 고양이는 더욱 파고들었다. 백구는 그 작은 생명의 무게에서 묘한 책임감과 함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백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에게 의지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고독한 백구의 삶에 작은 빛을 들이우는 듯했다. 움막 안에서 백구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백구는 한때 사랑받았던 개였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따뜻한 집 안에서 잠들었으며 매일 아침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주인이 있었다. 그 주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백구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오직 목에 걸린 낡은 목줄만이 그 기억의 유일한 증거였다. 하라는 글자. 그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백구는 낯선 곳에 홀로 남겨졌다.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고 백구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백구는 떠돌이 개가 되었다. 처음에는 주인을 찾아 헤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다. 배고픔과 추위, 사람들의 냉대는 백구의 마음을 점점 더 굳게 만들었다. 이제 백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백구는 고개를 들었다. 움막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빗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부엉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백구는 품에 안긴 새끼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은 백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듯 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백구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섰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이었다. 비록 세상은 아직 백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백구의 내면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언젠가 세상을 놀라게 할 큰 파동을 일으킬 씨앗이 될 터였다. 새벽이 되자 비는 완전히 그쳤다. 축축한 공기 속에서 풀잎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백구는 새끼 고양이를 등에 업고 움막을 나섰다. 배가 너무나 고팠지만 백구는 고양이에게 먼저 먹을 것을 찾아주고 싶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 백구는 버려진 밭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풀숲을 헤치며 킁킁거리는 백구의 코끝에 희미한 냄새가 닿았다. 흙 속에 파묻힌 작은 감자 조각이었다. 백구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감자 조각을 파냈다. 크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얻은 먹거리였다. 백구는 감자 조각을 새끼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먹을 수 없었지만 백구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채워졌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백구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그것도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 백구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재빨리 풀숲 깊숙이 몸을 숨겼다. 희미한 틈새로 백구는 마을 사람 몇 명이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에는 어제 백구를 쫓아냈던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백구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 했다. 백구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지만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젊은이들 중 하나인 이진호는 마을 이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마을의 실세나 다름없었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했다. 이진호는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에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젠장. 그 떠돌이 개 녀석 때문에 괜히 이런 일까지 해야 하고 정말 골칫덩어리라니까. 어제 그 녀석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고 다들 난리잖아. 불이 날 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물었다. 이진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제 내가 직접 봤어. 그 개 녀석이 풀숲에서 뭘 뒤적거리더니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 아마 지가 배고프다고 불이라도 냈겠지. 하여튼 쓸모없는 놈들은 사라져야 해. 그의 말에는 백구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제 백구가 김할아버지를 돕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보았더라도 자신의 편견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백구는 숨어 있으면서도 이진호의 말을 또렷이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백구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적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진호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맞아. 우리 마을에 떠돌이 개는 필요 없어. 당장 잡아다가. 그들의 대화는 백구에게 위협적인 칼날처럼 다가왔다. 백구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새끼 고양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백구에게 잔인했고 백구는 또 다시 숨어야만 했다. 며칠 동안 백구는 새끼 고양이와 함께 움막에서 지냈다. 백구는 매일 아침 일찍 나서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버려진 과일 조각을, 때로는 쥐를 잡아 허기를 채웠다. 백구는 새끼 고양이를 위해 매번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고 고양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자신이 먹었다. 고양이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고 작은 몸집에는 힘이 생겼다. 고양이는 백구를 어미처럼 따랐다. 백구의 곁을 잠시라도 떠나려 하지 않았고 백구가 자리를 비울 때면 애타게 울어댔다. 백구는 고양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좋았다. 그것은 백구의 외로운 삶에 위안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백구는 새끼 고양이를 움막에 남겨두고 잠시 마을 쪽으로 내려왔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시냇가에 다다랐을 때 백구는 우연히 김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김 할아버지는 시냇가에서 농기구를 씻고 있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몸을 멈칫했다. 김 할아버지는 백구를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이봐, 백구 어이구, 다행이군. 그날 비 오는 날 이후로 네가 어디 갔나 걱정했지.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어떤 저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백구는 망설였지만 이내 할아버지의 손등에 코를 갖다 댔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따뜻하고 정다운 온기가 느껴졌다. 아이고, 착한 녀석. 다친 다리는 괜찮은 게냐? 김 할아버지는 백구의 다리를 살폈다. 백구의 다리는 이미 많이 나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백구에게 잊고 지냈던 위안을 주었다. 김 할아버지는 백구의 목에 걸린 낡은 목줄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 목줄을 하고 있었군. 어디서 온 녀석이기에 이런 곳을 떠돌고 있나. 할아버지는 목줄에 새겨진 희미한 하라는 글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있다, 저 개 녀석이야. 이진호의 목소리였다. 백구는 몸을 움찔하며 김 할아버지 뒤로 숨으려 했다. 이진호와 몇몇 젊은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시냇가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이진호는 백구를 발견하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저 빌어먹을 개 녀석 감히 다시 마을에 나타나다니 어서 잡아. 김 할아버지는 백구 앞을 막아섰다. 이진호,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개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할아버지 비켜서세요. 저 녀석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게다가 지난번 산불도 저 녀석 짓이라고요. 이진호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백구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백구는 김 할아버지 뒤에서 불안하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진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백구를 잡기 위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백구는 재빨리 피했지만 몽둥이는 백구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백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진호 그만둬라. 김할. 백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발이 찢어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이진호와 젊은이들의 고함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자신을 잡으려는 그들의 모습은 백구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백구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왜 이토록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차가운 진실만이 백구의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백구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깊고 험한 산이었다. 숲은 빽빽했고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발 아래는 굵은 나뭇가지와 돌들이 널려 있어 달리는 내내 발목이 꺾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숨이 턱에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뒤쫓아오는 그림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이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자 백구는 간신히 발걸음을 늦췄다. 어느덧 백구는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무십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 들어왔다. 백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이 백구의 새로운 은신처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야생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었다. 백구는 나무뿌리 사이에 몸을 웅크렸다. 온몸이 떨렸고 다친 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백구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날 밤 백구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새끼 고양이가 보고 싶었다. 홀로 움막에 남겨진 고양이가 무사한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백구는 마을로 돌아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백구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이진호의 위협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백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백구는 인간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지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백구는 산속을 헤매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다. 풀뿌리와 작은 벌레들로 허기를 채웠고 바위 틈에서 잠을 잤다. 몸은 점점 더 마르고 약해졌다. 하지만 백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본능적인 갈망이 남아있었다. 바로 생존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이 모든 불행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백구를 지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백구는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백구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인간의 흔적일까? 아니면 어떤 위험한 맹수의 은신처일까? 백구는 조심스럽게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빛은 바위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나오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낡은 천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안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백구는 용기를 내어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굴 안에는 백구와 마찬가지로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듯한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독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노인 옆에는 오래된 약초 다발과 작은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노인은 불을 지펴 약초를 다리고 있었다. 그는 백구를 보지 못하는 듯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백구는 노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과 동질감을 느꼈다. 이 노인 역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였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다. 노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노인과 백구의 시선이 마주쳤다. 백구는 몸을 움찔했지만
노인의 눈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적대감도 없었다. 오히려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이쿠, 너였구나. 노인은 나직이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는 걸 보았지. 여기까지 도망쳐 왔구나. 노인은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약초 달인 물이 담긴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자, 이걸 좀 마시려무나. 기운을 차려야지. 백구는 망설였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인간의 친절이었다. 백구는 노인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코를 박고 물을 마셨다. 물은 따뜻했고 약초 향이 희미하게 났다. 백구는 단숨에 그릇을 비웠다. 노인은 백구의 목에 걸린 낡은 목줄을 유심히 보았다. 이것 참 어디서 본 듯한 목줄인데.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구는 노인의 다친 다리를 보았다. 노인도 자신처럼 아픔을 가진 존재였다. 백구는 노인의 다리 주변을 맴돌며 걱정스러운 듯 냄새를 맡았다.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맙다. 이 녀석. 하지만 난 괜찮단다. 그저 오래된 상처일 뿐이지. 그날부터 백구는 노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노인은 백구에게 산할아버지라고 불렸다. 산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다친 귀를 치료해 주었다. 백구는 산할아버지 곁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산할아버지는 백구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백구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백구를 받아들여 주었다. 백구는 산할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산할아버지는 숲에 대해 박식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자라는지, 어떤 짐승이 어디에 사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숲의 지혜를 배웠다. 숲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다. 백구의 몸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앙상했던 털에는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백구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산할아버지는 종종 백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대부분 숲속 동물들의 이야기였지만 가끔은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산할아버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할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큰 사랑을 품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단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산할아버지와 백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다. 산할아버지는 백구에게 의지했고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따랐다. 백구는 산할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숲속을 누볐다. 노인의 외로운 삶에 백구가 들어온 것은 마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다. 산할아버지는 백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지만 백구가 이미 백구라는 이름에 익숙해 보였고 목줄에 하라는 글자가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기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백구는 깜짝 놀라 산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산할아버지를 깨우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백구는 절박했다. 산할아버지는 백구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에 사로잡혔다. 백구는 산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고 앞발로 할아버지의 몸을 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백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할아버지가 평소에 약초를 캐러 다니던 곳이 떠올랐다. 백구는 산할아버지가 자주 찾던 약초를 찾아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백구는 숲속을 헤매며 약초 냄새를 맡았다. 수많은 풀들 속에서 산할아버지가 자주 캐던 약초의 냄새를 찾아냈다. 백구는 코로 흙을 파고 앞발로 약초를 뽑아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입에 물고 다시 동굴로 달려갔다. 백구는 약초를 산할아버지 옆에 놓았다. 하지만 산할아버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백구는 절망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때 백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증오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백구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공포가 백구를 짓눌렀다. 하지만 산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백구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산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준 존재였다.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구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와 헌신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강렬한 의지였다.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한 번 더 핥아주고 결연한 표정으로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을 향해, 인간들의 냉대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백구는 내달렸다.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백구는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밤은 깊었고 마을은 고요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백구는 김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김할아버지라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김할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백구는 망설였다. 짖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 백구는 조심스럽게 코로 문을 긁었다. 희미하게 긁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김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김할아버지는 백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백구, 네가 여길 어떻게... 김할아버지는 백구의 다친 귀와 지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구를 살폈다.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픈 게냐? 백구는 김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뒤돌아 산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김할아버지는 백구의 행동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산에 무슨 일이 있는 개냐 날 데려가려는 거냐? 백구는 김할아버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듯 반응했다.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백구를 따라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하려무나 백구는 김할아버지를 이끌고 산을 올랐다. 김할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지만 백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산할아버지의 동굴로 안내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김할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산할아버지를 발견했다.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산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이런 산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김할아버지는 산할아버지의 맥박을 짚고 상태를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쁜 것이 위급해 보였다. 김할아버지는 재빨리 자신이 가져온 응급약을 꺼내 산할아버지에게 먹였다. 백구는 김할아버지 옆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산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할아버지는 산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백구를 돌아보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백구야. 김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백구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다. 이진호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백구를 다시 마을로 들어서지 못하게 막았지만 백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이 사건은 백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다. 이제 백구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김할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산할아버지의 상태는 위급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 했다. 이제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였다. 김할아버지는 백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넌 여기 산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마. 백구는 김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산할아버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지 않았다. 김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에게 달려갔다. 이장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김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산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모아 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장은 김할아버지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산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된 존재였다. 산할아버지가 쓰러졌다고요, 김할아버지. 그분이 왜 갑자기... 백구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백구가 산할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을 저에게 알린 겁니다. 김할아버지는 다급하게 설명했다. 이장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 찼다. 백구라니요? 그 떠돌이 개 말입니까, 할아버지?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개가 사람을 데려와서 구조를 요청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장님,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백구가 저를 이끌고 산할아버지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장을 설득하려 애썼다. 이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할아버지의 다급함에 결국 못 이기는 척 몇몇 건장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진호도 그중 하나였다. 이진호는 김할아버지의 말에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 할아버지. 농담도 참 그 망할개 녀석이 사람을 데려왔다고요. 분명 무슨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시끄럽다. 이진호 이 노인네가 헛소리할 위인이 아니시다. 어서 따라와라. 이장은 이진호를 나무라며 앞장섰다. 이진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김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따라 산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백구가 산할아버지에게 무슨 해를 끼쳤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굴에 도착하자 백구는 산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산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산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백구를 보며 술렁거렸다. 정말이군, 산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셔. 저개 녀석이 정말 김할아버지를 데려온 건가?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오고 갔다. 이진호는 백구를 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분명 우연일 겁니다. 아니면 이 개 녀석이 산할아버지를 해쳤을지도 모르죠. 이진호,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라. 백구는 그저 산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김할아버지가 이진호에게 호통쳤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산할아버지를 마을로 옮겼다. 백구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백구는 감히 그들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지만 산할아버지를 향한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산할아버지는 마을로 옮겨진 후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산할아버지의 상태가 위급했지만 백구가 제때 김할아버지를 데려온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백구가
산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소 백구를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과연 떠돌이 걔가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증언과 산할아버지의 위급했던 상황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진호는 이 소문을 듣고 더욱 불쾌해졌다. 그는 백구가 갑자기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그 개 녀석이 산할아버지를 구했다고. 그건 분명 김할아버지가 헛것을 본 거겠지. 아니면 그 개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 이진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백구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는 백구의 본성을 의심하며 이번 일이 백구의 교활한 속임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할아버지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몸이 쇠약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번갈아 가며 간병했다. 백구는 산할아버지가 있는 집 주변을 맴돌았다.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산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되어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백구는 산할아버지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산할아버지의 조카인 해운, 하카이은이 나타났다. 해운은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산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그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해운은 산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놀라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해운은 산할아버지 집 앞에서 서성이는 백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백구의 하얀 털과 목에 걸린 낡은 목줄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난 듯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너? 해운은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낯선 사람, 그것도 젊은 여자에게서 백구는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묘한 그리움과 함께 어딘가 익숙한 느낌. 해운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백구의 목에 걸린 목줄을 만졌다. 목줄에 희미하게 새겨진 하라는 글자를 확인한 해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백구, 너 정말 백구 맞지? 해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구는 해운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손길. 백구는 해운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해운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것은 분명 반가움의 표현이었다. 해운은 백구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백구야, 보고 싶었어.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해운은 백구를 놓아주어야만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백구를 잠시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맡긴 곳에서 백구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로 수소문했지만 백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백구를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해운이었다. 이 장면을 김 할아버지와 이진호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목격했다. 김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백구와 해운을 바라보았다. 이런 기막힌 인연이 하지만 이진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저 여자도 뭔가 꾸미는 게 있을 거야. 걔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는 해운과 백구의 재회를 보면서도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따뜻한 재회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불쾌해했다. 해운은 산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백구는 해운 곁에서 놀랍도록 활기를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주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백구에게 큰 위안이 된 듯했다. 해운은 백구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백구의 털은 다시 윤기를 되찾았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다. 해우는 백구의 이야기를 김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이 백구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백구를 잠시 맡겼지만 사고로 인해 백구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 그리고 백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백구의 목줄에 새겨진 하라는 글자가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백구의 등록증과 함께 백구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해운의 진심 어린 설명과 증거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구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백구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인을 잃고 방황했던 충직한 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백구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진호는 달랐다. 그는 해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진 몇 장 가지고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저 개가 정말 그 여자의 개인지 누가 압니까? 어쩌면 저 여자가 백구를 이용해서 마을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진호는 여전히 백구와 해운을 의심했다. 그는 백구가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막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백구를 음해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백구가 여전히 위험한 존재이며 해운의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진호의 말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백구가 산할아버지를 구한 일과 해운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하지만 이진호는 끈질기게 백구를 공격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백구와 해운을 비난하는 말을 퍼뜨렸다. 특히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백구를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서 이진호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 개 녀석을 믿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지만 언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 여자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 쇼일 뿐입니다. 해운은 백구를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진호의 비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진호 씨,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구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백구는 산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가족이요? 하 버려진 개가 무슨 가족입니까? 그리고 산할아버지를 구했다는 것도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이 마을에서 떠돌이 개는 필요 없습니다. 이진호는 해운의 말을 비웃었다. 백구는 해운의 옆에 서서 이진호를 노려보았다. 이진호는 백구의 눈빛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 순간 이진호는 자신의 주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이 개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개라는 것을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개가 과연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아니면 해로운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이진호는 백구를 공개적으로 시험대에 올리려 했다. 그는 백구가 어리석은 동물일 뿐이며 결국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백구에게 또 다른 시련이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기회가 될 터였다. 이진호의 도발은 백구의 잠재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촉매가 될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백구와 해운, 그리고 이진호의 대립을 지켜보았다. 다음 단계는 백구에게 있어 생존을 넘어선 명예와 존재를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이진호의 도전은 마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백구의 존재 가치와 해운의 진실성을 판가름할 공개적인 시험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백구를 바라보았다.
과연 그 떠돌이 개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혹시 이진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속임수에 불과한 것일까?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마을 광장이 시험의 무대로 정해졌다. 시험날.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왔고, 노인들은 돋보기 너머로 백구를 주시했다. 평소 같으면 한산했을 광장은 축제처럼 북적였지만 그 분위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이진호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그를 지지하는 몇몇 젊은이들이 거들먹거렸다. 반대편에는 김할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해운과 백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백구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해운은 백구의 목줄을 잡고 광장 중앙에 섰다. 백구는 주변의 수많은 시선에 익숙지 않은 듯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운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보여주는 거야. 네가 얼마나 특별한 개인지. 백구는 해운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는 듯 고개를 들어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진호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자, 그럼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 개가 정말 산할아버지를 구한 영리한 개라면 제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 광장에 제가 감춰둔 작은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이 개가 그걸 찾아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이 개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작은 나무 조각을 넓은 광장에서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백구는 방금 마을에 온 개였고 광장의 냄새와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것은 백구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진호는 백구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백구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백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백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해운에게 믿음을 달라는 듯 간절하게 빛났다. 해운은 결심했다. 그녀는 백구의 목줄을 풀었다. 백구야,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찾아봐.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두에게 보여줘. 백구는 해운의 말을 들은 듯 광장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백구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광장 곳곳을 냄새 맡고 사람들의 발자국 냄새를 따라가며 이진호가 남긴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백구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섬세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바람의 흐름조차 놓치지 않으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백구는 광장 구석구석을 탐색했지만 쉽게 물건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진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보십시오. 저 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저 녀석은 그저 평범한 떠돌이 개일 뿐입니다. 그의 비난은 백구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왔다. 백구는 이진호의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집중했다.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광장 가장자리, 오래된 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는 흙과 풀잎이 뒤섞인 곳이 있었다. 백구는 그곳에서 희미한 나무 냄새를 감지했다. 백구는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렸고 백구의 하얀 털은 흙으로 더럽혀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백구의 움직임에 고정되었다. 이진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허세 부리는 것 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흙을 파는 백구의 모습은 마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전사 같았다.
백구의 콧잔등에는 흙이 묻었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이진호가 숨긴 물건을 찾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집중했다. 백구의 발톱이 흙 속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백구는 입으로 흙 속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물어냈다. 그것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백구는 나무 조각을 입에 물고 고개를 들어 이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해운에게로 걸어갔다. 백구는 해운의 발치에 나무 조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광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이진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구가 내려놓은 나무 조각을 바라보았다. 김할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백구를 향해 박수를 쳤다. 몇몇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진호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우연일 뿐이야. 아니면 저 여자가 미리 알려줬겠지. 이진호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구가 찾아내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이진호에게 따졌다. 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저게 정말 똑똑하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백구는 그들의 칭찬을 이해한 듯 아니면 해운의 따뜻한 시선에 힘을 얻은 듯 조용히 해운의 옆에 앉았다. 이진호는 궁지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백구를 비난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흥겨우 나무 조각 하나 찾은 것 가지고 뭘 이건 단순한 요행일 뿐이야. 그는 애써 자신의 패배를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백구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시험이 제시되었다. 마을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인 명견 선발 대회였다. 이 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마을의 개들이 재주를 뽐내고 가장 영리한 개를 선발하는 자리였다. 우승한 개에게는 마을의 상징인 황금 목걸이가 수여되었고 그 주인은 마을의 존경을 받았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진호 군 말이 맞아. 작은 조각 하나 찾은 것으로 백구의 능력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이번 명견 선발대회에 백구를 출전시키는 건 어떤가? 거기서 백구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우리 모두 백구를 인정할 수 있을 걸세. 이진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명견 선발대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개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까다로운 대회였다. 백구 같은 떠돌이 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진호는 생각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만약 백구가 명견 선발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제가 백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해운 씨는 이 백구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진호는 비장의 카드를 던지듯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명견 선발대회는 그녀에게도 부담스러운 도전이었다. 백구는 분명 영리했지만 정식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백구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백구는 해운의 눈빛을 읽은 듯 고개를 들어 해운의 뺨을 핥았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괜찮다는 메시지 같았다. 백구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결연함이 비쳤다. 백구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더 이상 떠돌이 개로 무시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다. 해운은 백구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백구는 명견 선발 대회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백구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해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해운과 백구를 응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명견 선발 대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거렸다. 백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백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었다. 명견 선발 대회의 날이 밝았다. 마을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중앙에는 간이 무대가 설치되었고 심사위원들이 자리했다. 이진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심사위원석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백구를 향해 있었고 거기에는 비웃음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백구가 어떻게든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듯했다. 해운은 백구의 털을 정성껏 빗어주고 있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이제 먼지 한 톨 없이 빛나고 있었다. 백구는 차분하게 해운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백구의 눈빛은 결연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듯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해운과 백구 옆에서 연신 힘내라. 백구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응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대회가 시작되고 여러 마을 개들이 각자의 재주를 뽐냈다. 공을 물어오거나 장애물을 넘거나 주인의 명령에 따라 복잡한 동작을 해내기도 했다.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하지만 백구 차례가 다가올수록 광장은 술렁거렸다. 떠돌이 개였던 백구가 과연 이 대회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드디어 백구의 차례가 되었다. 해운은 백구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이진호는 삐딱하게 앉아 백구를 노려보았다. 겨우 떠돌이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분명히 실망만 안겨줄 거야.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해운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백구는 정식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지능을 가진 개입니다. 오늘 백구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재주가 아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웅의 모습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재주를 보여줄 겁니까? 해운은 백구에게 눈빛을 보냈다. 백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구는 이 광장에서 제가 숨겨놓은 구조 신호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 신호는 아주 미세해서 보통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광장은 다시 술렁거렸다. 미세한 구조 신호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진호는 코웃음을 쳤다. 허풍도 정도껏 쳐야지 걔가 무슨 탐지견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해운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다. 이 호루라기는 사람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고주파 음을 내는 특수 호루라기였다. 해운은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호루라기를 건네며 말했다. 이 호루라기를 불어주십시오. 그리고 백구가 찾아낸 곳에 이 깃발을 꽂아주세요. 심사위원은 반신반의하며 호루라기를 불었고 광장 한 구석에 깃발을 꽂았다. 백구는 해운의 옆에 섰다. 해운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이제 내 차례야. 네 능력을 보여줘. 찾아내야 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 모두에게 증명해야 해. 백구는 해운의 말을 이해한 듯 깊게 심호흡을 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백구의 쫑긋 세워진 귀가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는 듯 움직였다.
광장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백구는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백구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로웠고 귀는 끊임없이 미세한 소리를 탐지하는 듯 움직였다. 백구는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렸다. 사람들은 백구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진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점차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백구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는 광장 한가운데 다른 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곳을 향해 달려갔다. 백구는 그곳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짖기 시작했다. 컹컹하는 백구의 짖음은 여느 때보다 크고 분명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다시 짖었다. 마치 여기에요 여기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심사위원과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짖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곳이었다. 이진호는 다시 비웃었다. 저것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역시 떠돌이 개는. 그때 해운이 앞으로 나섰다. 심사위원님, 백구가 찾았습니다. 저곳입니다. 해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심사위원은 마지못해 백구가 짖는 곳으로 다가갔다. 심사위원은 백구가 짖는 곳에 깃발을 꽂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 아무것도 없군. 백구가 엉뚱한 곳을 짚은 것 같. 심사위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이장님, 심사위원님 저기 바닥에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하로 통하는 구멍이 아닐까요? 모두의 시선이 김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백구가 짖었던 바로 그곳. 바닥에 돌 틈새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이진호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곳을 노려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장이 사람들을 시켜 바닥의 틈새를 벌려보도록 했다. 낡고 무거운 돌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리고 그 아래로 어둡고 깊은 구멍이 드러났다. 구멍 안에서는 희미하게 흙냄새와 함께 습한 공기가 올라왔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정말 구멍이 있었잖아. 저 개 녀석. 대체 어떻게 알았지? 이때 구멍 속에서 더욱 확연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가느다란 신음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누구야 누구 있는 거냐? 이장이 소리쳤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구멍 안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구멍 깊숙한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홀로 지내던 박할머니였다. 박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발을 헛디뎌 구멍에 빠졌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며칠째 갇혀 있었던 것이다. 박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그들은 서둘러 박할머니를 구멍에서 꺼냈다. 박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살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발견한 미세한 신호와 그가 찾아낸 구멍 덕분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단순한 구조 신호를 넘어 실제 사람의 위급한 상황을 감지하고 알린 것이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감격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백구를 향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백구다 백구 만세. 이진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고 경멸했던 떠돌이 개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의 모든 주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백구를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백구는 그들의 칭찬을 받는 듯 자랑스러운 듯 해운의 곁에 섰다. 백구의 눈빛은 당당했고 꼬리는 기쁨에 가득 차 흔들렸다.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백구를 바라보았다. 우리 백구가 해냈어.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이장은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영리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무시했던 백구가 박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진호 군의 도발은 오히려 백구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장은 이진호를 돌아보았다. 이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이장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백구는 이 마을의 영웅입니다. 백구에게 명견 선발 대회에 황금 목걸이를 수여하겠습니다. 황금 목걸이가 백구의 목에 걸렸다. 백구는 목걸이의 무게가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의 이름을 외쳤다. 백구는 이 순간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온몸으로 느꼈다.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 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가 된 것이었다. 이진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패배는 명백했고 그의 모든 편견과 오만은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백구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대한 진실의 승리였고 외면당했던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낸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백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씻어내고 진정한 명예를 회복했다. 마을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편견의 벽을 허물었다. 박할머니는 다행히 무사했고 백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는 백구를 향한 감사와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백구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아이들은 백구에게 다가가 쓰다듬어 주려 애썼다. 백구는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해우는 백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백구가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김할아버지도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우리 백구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이진호는 더 이상 광장에 머무를 순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백구를 향해 퍼부었던 모든 비난과 조롱은 이제 자신에게 되돌아와 비수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꾸짖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는 마을에서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잃었다. 더 이상 권위 있는 이장의 아들이 아니라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했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가족들도 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이진호는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스스로의 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명견 선발 대회가 끝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백구는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마을의 자랑이자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백구를 보면 따뜻한 눈길로 쓰다듬어 주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다. 당당하게 마을을 활보했고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박할머니는 회복된 후
해운과 백구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 목숨을 구해준 건 백구 너였다. 정말 고맙다. 박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백구에게 매일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다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에게 했던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백구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앞으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전에 백구를 쫓아내거나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백구를 따뜻하게 대했다. 특히 이진호를 따랐던 젊은이들은 백구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백구를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해우는 백구와 함께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과 백구가 마을에서 받은 사랑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는 백구가 이 마을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마을이 백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느꼈다. 해우는 김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할아버지도 많이 회복되어 함께 자리에 있었다. 산할아버지는 해운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해운아, 백구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구나. 너와 백구는 이 마을에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 백구와 함께 이곳에 남고 싶어요. 이곳에서 백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김할아버지는 해운의 결심을 듣고 기뻐했다. 정말이냐? 그렇다면 이 늙은이도 기꺼이 돕겠다. 이 마을에 너 같은 젊은이가 필요했어. 산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이곳에 작은 동물 보호소가 있었다네. 하지만 사람이 줄고 관심이 사라지면서 폐쇄되었지. 이제 너와 백구가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거야. 산할아버지의 말은 해운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폐쇄된 동물 보호소를 재건하여 백구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해운은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버려진 마을회관 옆 창고를 개조하여 백구의 집이라는 이름의 동물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곳은 한때 백구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광장 옆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제 그곳은 동물들이 사랑과 치유를 받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었다. 이곳은 단순히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운은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곳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백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운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장은 해운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원하여 백구의 집 건축을 도왔다. 젊은이들은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노인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백구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백구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과 동기부여가 되었다. 백구의 집이 건설되는 동안 해우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물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백구는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떠돌이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구처럼 용감하고 착한 개가 되기를 꿈꾸었다. 어느 날 저녁, 해우는 김할아버지와 함께 백구의 집이 될 창고를 바라보았다. 낡고 허름했던 창고는
이제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아직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백구는 그들 곁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구야,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혜운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곳에서 너는 많은 동물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백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백구 네가 보여준 진심 덕분이야. 백구는 김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듯 반응했다. 백구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백구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숨어 다닐 필요도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밤, 마을의 모든 불빛은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것은 백구가 가져온 변화의 빛이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백구는 이제 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새로운 평화가 마을에 찾아왔고 그 평화는 백구의 하얀 털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마을에는 어느덧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다. 마을의 풍경만큼이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그 중심에는 늘 백구가 있었다. 백구는 이제 이 마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백구의 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낡은 창고였던 건물은 이제 깨끗하고 아늑한 동물 보호소로 탈바꿈했다. 넓은 마당에는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안락한 실내에는 아픈 동물들을 위한 치료실과 임시보호 공간이 생겼다. 혜우는 백구의 집을 운영하며 백구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았다. 김할아버지와 산할아버지도 혜운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김할아버지는 동물들의 먹이를 구하고 산할아버지는 약초 지식을 활용해 아픈 동물들을 치료했다. 백구는 백구의 집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구는 새로 들어온 동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특히 백구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백구의 존재만으로도 불안에 떨던 동물들이 안정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다. 백구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듯 상처받은 동물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이제 사랑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진호는 마을을 떠난 후 먼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나마 백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편지를 보냈다. 혜우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도 이진호의 변화를 응원했다. 한때 백구를 미워했던 이진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었다. 혜우는 백구의 집을 통해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매주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동물 친구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은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웠다. 처음에는 동물을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백구와 다른 동물들을 거리낌 없이 만지고 교감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진호의 비난에 동조했던 젊은이들도 백구의 집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들은 동물들을 돌보고
보호소를 관리하며 진심으로 봉사했다. 그들의 변화는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백구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마을의 교육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함께 봉사하고 동물들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외지에서도 백구의 집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오거나 후원금을 보냈다. 백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백구는 이제 단순히 한 마을의 영웅을 넘어 생명 존중의 상징이 된 것이었다. 어느덧 해운의 곁에는 작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백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마을 근처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유기견이었다. 백구는 그 강아지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보살폈다. 해운은 그 강아지에게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백구가 가져온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소망이는 백구의 하얀 털을 닮아 작고 순수했다. 그해 봄, 백구의 집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바로 가족 찾아주기 행사였다. 백구의 집에서 보호하던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백구와 소망이는 행사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백구는 의젓하게 앉아 자신을 쓰다듬는 사람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떠났다. 소망이도 어느새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가족을 만났다. 소망이가 새로운 가족의 채 오르는 것을 백구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백구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흐뭇함이 서려 있었다. 백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생명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해운은 백구를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을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백구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백구에게 달려와 안겼다. 백구는 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백구에게 고독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과 따뜻함만이 백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해질녘 해운은 백구를 데리고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다. 황금빛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는 백구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단순한 건물의 불빛이 아니라 백구가 이 마을에 가져다준 희망의 빛,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깨달음의 빛이었다. 해운은 백구의 목에 걸린 황금 목걸이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백구의 목줄에 새겨진 희미한 하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것은 백구와 해운의 끈끈한 인연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한 개야. 해운이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 네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줬어. 백구는 해운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백구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구는 해운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자신의 모든 마음을 전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백구는 이제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마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하얀 털을 가진 영웅. 백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백구는 그렇게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백구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찾아온 진정한 삶의 봄이었다. 고난을 이겨내고 편견을 깨부수고 마침내 사랑과 인정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봄. 백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마을에 대대손손 전해지며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감동적인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